개우사를 보겠습니다. 개우사, 벗을 경계하는 글이다. 버두자에 경계할 계자예요. 벗을 경계하는 글이다. 갈래는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여러분 이춘풍전 아시나요? 그 이춘풍전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무숙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무숙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타산지석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 행동을 경계하는 게 타산지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타산지석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잘못을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이제 벗을 경계하는 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칭어와 호칭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고전 소설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자 의양의 맑은 마음 의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맑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거죠.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자 무숙이 이제 무숙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뭔가 이제 나쁜 놈이죠.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의양이죠. 저에게 자기한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그러니까 뭔가 무숙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새끼 진짜 고집 더럽게 세네. 이거 안 되는데 나 망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탄식 한숨 끝에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 신복인 사환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무숙의 아내에게 붙였겄다 이런 뭐뭐 하겄다 이런 건 이제 판소리적 문체라고 합니다. 자 무숙의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나오겠죠. 무숙의 아내가 당황하며 편지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연에 하였으되 자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자 그러를 개동하기 시전에 올리옵나이다. 그럼 이 개동하기 씨가 누구란 얘기죠? 무숙의 아내란 얘기죠. 그죠? 편지를 무숙의 아내에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동하기 씨 전에 올립니다라고 했으니 개동하기 씨가 무숙의 아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다른 아무런 힌트가 없죠. 그죠? 다른 힌트가 없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문안 드립니다. 엎드려 깊이 생각건대 아기 씨께서는 봄 기운이 창창한데 기운 안녕하시온지 우러러 바라고 걱정하옵나이다. 불초한 의향이는 뭐 이제 이건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방의 천기로서 이걸 보면 의향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방의 천한 기생입니다. 지방의 천한 기생으로서 약방에 잡혀와 관아에서 일하였는데 어쩌다 군자의 사랑을 입어 군자는 무숙을 뜻하고요. 이거 괜히 써놨네. 이걸 안 써놓고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군자는 무숙을 의미합니다. 천첩이 되어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 무숙의 아내에게 보낸 거라고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의향이가 뭐라고요? 무숙의 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숙의 아내와 의향은 처와 첩의 관계인 거죠. 그죠? 요걸 일단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예요.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사납게 굴며 주색에 빠져 가산을 돌보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색이라는 건 술과 여자죠. 그러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서 가산 집안의 재산을 돌보지 않고 불과 1년 안에 천금만재를 모두 탕진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술 처먹고 기집질하느라고 다 탕진한 거죠. 마침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상제사를 보전치 못하고 그 다음은 아기씨의 목숨과 아기씨, 개동아기씨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진 않았는데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패가망신한 것이 의향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구설에 오를 것이니 이 안이 원통하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가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거덜내면 저 첩년을 잘못 들여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이제 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로 그랬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의향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의 허랑한 심사를 잡을 길이 없는데 세상의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 서러우면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고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새끼가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놈 새끼가 그냥. 이 서방님 놈 새끼가 고생을 좀 해봐야 뉘우치고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서방님을 아주 혼쭐을 좀 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편지의 아래올 말씀은 산처럼만 싸우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너무 막혀 대강만 아래옵니다. 의향은 머리를 조아려 2번 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서방님을 혼쭐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겠죠. 무숙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네가 평양집 사환이냐? 편지를 보니 창기 중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요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지금 이게 의향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향이. 그리고 여러분 이 평양집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평양집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수원댁, 네? 안성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평양집, 평양에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첩 뭐 이런 뜻이죠. 평양에 있는 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의향이의 사환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 평양집이라는 게. 편지를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의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무숙 아내의 평가가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이요 의리가 있고 기특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밑줄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적에 먹을 갈제. 이건 이제 편지를 답신을 쓰려고 먹을 갑니다. 더운 눈물 뚝 떨어져 빗긴 바람에 가는 빗줄기가 되고 붓대를 잡으려니 떨어진 눈물에 글자마다 먹물이 얼룩진다. 이게 이제 무숙이 아내랑 살 때도 얼마나 속을 새긴 거지. 에? 그러니까 이제 무숙이 아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열불이 나고 막 원통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하인에게 주니 의향에게 가만히 전한즉 의향이 받아보니 사연에 하였으되. 자 이번에는 무숙의 아내의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뜻밖의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자 기쁘기 그지없다. 그 새끼 혼 좀 내줘라. 뭐 이런 얘기죠. 혼 좀 내줘서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연을 자세히 보니 의가 있는 사람이여 점잖기도 하구려. 끝없이 푸른 저 하늘이여 이는 누구의 탓인가? 부의부강은 자 이 부의부강은 삼강이죠.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삼강이에요. 삼강. 여러분 삼강 오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삼강 오륜이 있는데 그 중에 삼강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의부강이죠. 자, 아무튼 뭐 이제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여자가 남편을 따라야 된다. 처가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 근래 서방님이 무수 열눈에 보는 바와 열손에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하여. 그러니까 이제 헛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한다. 열눈에 보는 바, 열눈으로 봐도 헛짓거리고 열손으로 가리켜도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서방님이 하는 짓거리마다 헛짓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엄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하여 사나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나 여자의 몸이 되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의부강.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된단 말이야.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부녀자들이나 하는 요망한 일이로다. 자 이것도 웃긴 게 예나 지금이나 요즘 것들 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요즘 것들. 요즘 부녀자들은 남자 귀한 줄을 모르고 남편 섬길 줄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가 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남편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장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자 여러분 이거 체크를 왜 안 했지? 중국 고사인용입니다. 예, 중국 고사인용. 장강은 백주와 같은 글로 절개를 지켰으며 반첩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부채와 같이 쓸모없어졌으나 원한이 없었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장강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반첩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아주 유명한 현모양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거기까지는 당치 못하여도 장부의 몹쓸 일을 막아낼 방도가 없더니 평양집은 나왔죠. 의향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이처럼 이해하니 만사를 능히 잘할 수 있을 것을 내 어찌 모르리요. 서리적 표현이죠. 당연히 잘할 것이다. 내가 안다. 종사를 돌아보아 우리 장부를 건져내어주면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하고 사당의 제사도 지내줄 것이니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의향은 기녀예요. 기녀. 그러니까 천민입니다. 그런데 사당에 제사를 지내주겠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양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 양반 대우를. 그러니까 신분 상승. 춘향이가 그토록 바랬던. 에? 여러분 춘향이가 왜 변사또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죽어서라도 이도령네 집안에 묻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에? 그런 것처럼. 이 신분 상승이 그 당시에 천민이나 평민들에게는 정말 큰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었던 거죠. 원한 것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신분의 상승을 약속합니다. 수십 년 썩은 이내 간장 평양집에 헤아려 매사를 세밀하게 도모함을 바라노라. 이 춘풍전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 춘풍 일단 이름 여러분 이름에 춘자가 들어가면 되게 약간 그 놀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풍자가 들어가면 역시 놀기 좋아하고 한량 이런 분들인데 이 춘풍은 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를 좋아할게. 맨날 술 먹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런 남자야.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자기는 뭐 절개가 있고 이런 아닌가? 거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나. 그런 막 노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야. 나는 이제 이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데 어떤 기녀가 이제 얘를 그래갖고 꼬셔요. 사또랑 짜고 제가 아무한테나 안 넘어간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기녀를 시켜서 꼬시게 하는데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망신을 다 당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춘풍전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이 무수기를 얘가 아무튼 엄청 이제 망신살 뻗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내줍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의향이가 답장을 보고 쉼없이 눈물이 흘러 옷자락이 모두 젖을 지경이었다. 뭐 그렇게까지야. 천지간 몹쓸 무수기. 이런 여중군자 어진아내를 몰라보네. 그러니까 이 여중군자 어진아내는 그 무숙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의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숙의 아내. 나 꼭 이거 오타나더라. 무숙의 아내. 나 같은 천첩이야. 이건 이제 의향이가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천한 첩이야. 오일경조가 될 것이니, 아이고 위에 나와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단단히 잡죄리라. 내가 어차피 내가 첩이고 뭐 그렇게 내가 뭐 인연이 오래 가겠어. 이 새끼를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날부터 막덕이와 속말로 약속을 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막덕이 나는 나하고 계교대를 명심하여 실행하라. 서로 짜고서 약속을 합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의향은 계교로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고 무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에 지닌 장신구와 옷이요 뿐만 아니라 이건 좀 심했는데 상투까지 배워서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엔 상투를 벤다는 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이후 의향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여자의 마음도 떠났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은 무숙의 아내가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자 여기 이제 묘사가 사용됐죠. 묘사. 더벅머리 누더기 펄펄 가래바지 다리 사이에 구멍 자국은 덜렁덜렁.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음성 상징어 이런 거 펄펄이나 덜렁덜렁이나 이런 거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죠. 이리저리 부딪히며 허리 도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너울. 이것도 마찬가지고 버선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글자 누더기 펄펄은 네 글자가 아니지만
뭐 덜렁 이리저리 부딪히며 허리도 막 개가 죽은 찬바람에 너울너울 이런 거 보시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죠. 요런 게 이제 사사조의 사음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얘가 원래 판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노래였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음보가 남아 있는 겁니다. 버선없이 맨발바닥 발가락을 오그리고 징검징검 백로 모양으로 날이 저물어 가는 황혼에 처자의 집을 찾아간다. 자기 이제 그 부인 집. 남의 겹방에 있는 처자. 그러니까 이제 겹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새방살이. 썩 들어가 볼 길 없어.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니까. 굴뚝에다 밑을 대고 밑은 엉덩이에요, 여러분. 엉덩이. 굴뚝에 올라가서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동지섣달 불개 떨듯 사지를 한 대 모으고 오덩거리고 앉았으니 천하의 잡놈이 아닌가. 이건 서술자의 평가죠.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속이 탄다. 어머니 밥 좀 주오.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두 푼만 있거든면 팥죽이나 사다 먹고 그렁저렁 밤을 새지. 그럭저럭 이런 뜻이에요. 그렁저렁. 오늘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돌방 지푸리에 들어 누워 차마 추워 어찌 잘꼬. 무수개 안에 이런 말이 낸들 무슨 죄가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죄냐.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일이 된 줄 벌써 마땅히 응당. 마땅히 이런 뜻이에요. 응당 알았으련만. 그래도 정각각 흉각각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자, 여러분 요거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일이 된 줄 벌써 응당 알았으련만. 여기서 끊어요. 끊어. 그래서 우리 모자가 이렇게 된 줄 벌써 마땅히 알았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니 몹쓸 사람이 네 아버지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도 이런 거예요. 그래도 몹쓸 사람 네 아버지긴 한데 그래도 정은 정이고 흉은 흉이라 보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몹쓸 사람 네 아버지 우리 모자 있는 줄 벌써 그냥 알았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정이고 흉은 흉이라 보고 싶구나. 됐죠? 그리 안들 어이하며 저리 안들 어이하리.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속으로 흐느껴 울며 느끼어는 흐느껴 울며 기가 막혀 우는 소리에 무수기 또한 기가 막혀 더운 피가 살살 쏟아진다. 들어갈까 말까 주저주저 할 때에 무수의 막내 아들놈이 또 기막힌 말을 한다. 에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 차 이거 보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기억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됐거나 아무튼 그랬을 때 이미 집을 나가서 이제 딴집 살림 차리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어쩐 말이냐? 뭔 소리냐? 아까 잠깐 자노라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 앞살이 훤하고 구레나룻이 가무스름한데 머리에 송낙을 쓰고 등에 개를 업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디다. 무숙의 아내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니 이거 웬 말이냐. 니 아버지 죽었구나. 찾아 나갈 밖에 수가 없다. 찾아 나가봐야겠다.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 얘기를 듣고 등에 개를 넣고 구름 타고 올라갔다 라는 얘기를 듣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숙이 썩을 놈의 새끼는 속으로 웃어요. 웃어. 어? 웃고 부자 천륜과 부부간의 중한 의를 오늘이야 알리로다.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 연기는 구름이요 요 녀석 꿈이 비상하다. 뭔 소리냐면요. 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어? 어떻게 꿈에 내 신세를 딱 맞췄네. 이 아들은 아들이네. 이렇게 천륜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똥 같은 새끼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굴뚝에 앉아서 여기다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 연기가 구름인즉 얘 꿈이 딱 맞았다 이거죠. 딱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네 꿈이 맞은 걸 보니 야 너와 나는 천생 하늘의 어떤 하늘이 정한 이제 부자 관계구나. 천륜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겠다 이 새끼야. 썩 들어가 아내 앞에 넙죽 엎드리며 내 볼기를 치소. 무수기 안에 기가 막혀 아이고 목을 안고 얼굴을 대고 이 모양이 웬일이요. 일이 될 줄 몰랐던가. 남자 중에 호엽객이 패가 망치는 불시에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 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옆에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호엽객이
집안을 말아먹고, 그 다음에 뭐 빌어먹고 이런 거는 많아.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집안을 말아먹고 돈 없어가지고 그 집 꼴로 다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야.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된단 말이 웬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상투 자른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아시겠죠? 참 이 여자도 대단합니다. 뭐 집안 말아먹고 이러고요. 가족 내팽개치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거는 예사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놀기 좋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해진들 어려서 만난 근원중한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어찌 살아있나 걱정이나 하였소? 이건 이제 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폐가망신 이지경에 삭바느질 빨래품과 용정방아 동작품 이때까지 품을 팔아. 자, 이거는 이제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말아 먹어가지고 삭바느질하고 빨래품 팔고 동작품 팔고 품을 팔아서 아내가 지금 자기 고생한 얘기하는 거죠. 정조한식 단오추석 사당에, 그러니까 이제 정조한식 단오추석은 이런 절기들이죠. 이때 그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그 밥 차려드리는 거, 그 진지를 차려드리고 진지를 챙겨드리는 거, 돌아가시고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효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래서 그걸 내가 해왔다는 거예요. 사당의 차례봉사, 법을 차려 지나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어느 누가 보탤소인가. 누가 보태주겠냐 이거죠. 내 가슴에 손을 넣어보도 살한 점이 어디 있나.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말라서 목숨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오늘에야 돌아오니 나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묘 아래에 묻어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보면 알 것이니 내 속정을 그제야 생각하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그제야 알겠소. 아시오. 뭐 이런 얘기죠. 내 속 썩어 들어가는 걸 그때 되면 알겠지.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죠. 복통간장 우는 소리. 목석 같은 무숙인들 깨닫지 못하겠는가. 편집자적 논평이죠. 깨달았다는 거죠. 두 얼굴 한 대 대고 치링글며 우는 모양 초목이 눈물을 흘리고 가던 구름이 무는 듯 어린아이들도 목이 맨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숙이 의양의 계책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이제 처에게 돌아와서 반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 정리해놨어요. 처음에 의양이 무숙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 보낸 내용은 무숙의 아내와 의양이 처첩의 관계임을 알 수 있고요. 내용은 무숙이 주색에 빠져 집안 살림을 날려먹었다. 무숙의 허랑함을 잡기 위해 무숙에게 고생을 당하게 할 생각인데 괜찮겠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무숙의 아내가 의양에게 무숙의 허랑함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사당에 제사도 지내주겠다. 신분 상승을 약속을 했죠. 의양의 계략으로 무숙은 무일푼이 되고 의양은 무숙의 친구와 거짓으로 애정행각을 벌여 무숙을 자극합니다. 무숙이 화가 나서 집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그지꼴을 하고 살고 있는 걸 보고 원망도 듣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 특히 잘 알아두시고 편집자적 논평 사용된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딱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목의 뜻도 알아두시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른 작품들에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문체예요. 운율이 있는 문체 그리고 해학과 풍자. 따로 씁시다. 해학은 일단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풍자는 대상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조롱. 뭐 이런 것들이 해학과 풍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묶어서 골개미라고도 해요. 가끔 골개미라고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운문체, 해학, 풍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